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라비 앙로즈는 평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붐비고 있었다.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따뜻한 조명이 테이블마다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한서연은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시계를 확인했다. 7시 정각.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오늘은 20년 지기 절친 정미라와 함께하는 더블 데이트였다. 미라가 몇 주 전부터 언니, 내 남자친구 좀 봐달라며 졸라댔던 약속이었다. 서연은 미라의 새로운 연애 상대를 만나는 것이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다. 미라는 늘 문제가 있는 남자들에게 끌렸기 때문이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서연은 미라를 발견했다.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미라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미라는 항상 남자들의 시선을 독차지하는 타입이었다. 키가 크고 몸매가 좋은 데다 화려한 외모까지. 서연은 늘 미라 옆에서 조금 초라해지는 기분을 느꼈지만 그것이 질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0년간 쌓인 우정이 그런 감정을 넘어서게 해주었다. 서연아. 미라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새로운 사랑에 빠진 여자 특유의 밝은 표정이었다. 미라야, 오늘 정말 예쁘다. 새 남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꾸몄어? 언니도 예뻐. 그런데 지훈 오빠는 어디 있어? 미라의 질문에 서연은 주변을 둘러봤다. 남편 윤지훈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회사 일로 늦을 수도 있다고 미리 말해두었지만 이런 약속에 늦는 것은 그답지 않았다. 조금 늦을 것 같아.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거든. 두 여자는 예약된 테이블로 향했다. 창가 자리에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뷰였다. 미라는 계속해서 새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했다. 회사 선배라고 했는데 듬직하고 능력 있는 남자라고 자랑했다. 30분 정도 지나서야 지훈이 나타났다. 정장 차림의 그는 여전히 잘생겼다. 결혼 5년 차지만 신혼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외모였다. 서연은 남편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미안, 회의가 길어져서. 지훈이 서연의 볼에 가벼운 키스를 하며 자리에 앉았다. 그때 레스토랑 입구에서 한 남자가 들어왔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다. 미라가 벌떡 일어나며 손을 흔들었다. 여기야. 남자가 테이블로 다가오는 순간 서연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지훈의 표정이 굳어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라의 남자친구가 테이블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더욱 당황스러웠다.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민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지훈과 시선이 마주쳤을 때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마치 서로를 아는 것 같은 분위기였다. 혹시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서연의 질문에 두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 지훈이 먼저 대답했다. 아니에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하지만 서연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가 이어지면서도 그 이상한 기운은 계속되었다.
웨이터가 와인을 따라 주었다. 붉은 와인이 크리스털 잔에 찰랑거렸다. 서연은 와인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가워요. 우리 미라 잘 부탁드려요. 네 사람이 잔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서연은 와인잔에 비친 무언가를 보고 얼어붙었다. 지훈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미라의 허리를 은밀히 감싸고 있었다. 붉은 와인 속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와인잔이 흔들리며 붉은 액체가 하얀 테이블보에 튀었다. 마치 핏방울처럼 번져나가는 얼룩을 보며 서연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서연아, 괜찮아? 미라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어딘가 어색하고 떨리는 듯 했다. 서연은 미라를 바라봤다. 절친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뭔가 숨기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니야, 그냥. 서연은 지훈을 바라봤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 냅킨으로 와인 얼룩을 닦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귀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긴장했을 때 나타나는 지훈의 습관이었다. 식사는 계속되었지만 서연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방금 본 것이 착각이었을까? 와인잔에 비친 모습이 잘못 보인 것일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순간의 장면은 너무나 선명했다. 대화 도중 미라와 지훈이 자주 눈을 마주치는 것도 이상했다. 그리고 지훈이 미라에게 말할 때의 톤도 평소와 달랐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자연스러웠다. 실례합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깊게 숨을 쉬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다. 손을 씻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화장실에서 나와 테이블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멈춰섰다. 지훈과 미라가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민수는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간 상태였다. 조심해야 해. 서연이가 눈치챌 수도 있어. 미라의 목소리였다. 서연은 기둥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알고 있어. 너무 뻔하게 하지 말자. 지훈의 대답에 서연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내 남편을 내가? 서연의 속삭임은 그녀 자신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았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는 20년 우정의 배신과 5년 결혼 생활의 붕괴가 담겨 있었다. 테이블로 돌아간 서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다. 절친과 남편의 배신을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미라가 서연을 안으며 말했다. 언니, 오늘 정말 고마웠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서연은 미라를 안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었다. 레스토랑에서의 그 충격적인 발견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한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내려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매일 아침 지훈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그의 표정 하나하나를 예리하게 관찰했다. 혹시 변화가 있는지, 혹시 숨기는 것이 있는지. 지훈은 여전히 다정한 남편이었다. 출근할 때 볼에 키스를 해주고 저녁에는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봤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위선으로 보였다. 특히 핸드폰을 볼 때 은근히 화면을 가리는 모습이나 샤워하러 갈 때 핸드폰을 들고 가는 새로운 습관들이 그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광고 기획사에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었다. 평소에는 일에 집중하느라 남편의 세세한 행동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회사에서도 자꾸만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고 미라와의 2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다. 목요일 오후 서연의 핸드폰에 미라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언니, 오늘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해요. 할 얘기가 있어요. 평소 같으면 반가운 연락이었겠지만 지금은 심장이 두근거렸다. 혹시 미라가 자신의 의심을 눈치챈 것일까? 강남역 근처의 카페에서 만난 미라는 평소보다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새로 산 명품 가방에 비싼 향수 냄새까지. 서연은 그런 미라를 보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라는 평소 검소한 편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사치스러워진 것일까? 언니, 요즘 어때? 표정이 안 좋아 보여. 미라의 말에 서연은 깜짝 놀랐다. 자신이 겉으로 티를 냈나 싶어서였다.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좀 바빠서. 혹시 지훈 오빠랑 무슨 일 있어? 지난번 식사 자리에서 분위기가 좀 이상했던 것 같은데. 미라의 질문이 날카로웠다. 서연은 커피잔을 들며 시간을 벌었다. 미라가 자신의 의심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무슨 일이겠어? 그냥 평소와 같아. 그래? 그럼 다행이야. 나는 언니 부부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 미라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 진심마저 의심스러웠다. 20년간 함께 해온 친구가 정말 자신을 배신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과 동시에 레스토랑에서 본 그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미라야, 혹시 지훈이랑 따로 만난 적 있어?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라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아니야, 그냥. 지훈이가 요즘 누군가와 자주 연락하는 것 같아서. 설마 언니가 지훈 오빠를 의심하는 건 아니지? 미라의 반문에 서연은 당황했다. 오히려 미라가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상했다. 의심이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언니, 의심은 독이야. 부부 사이에 의심이 들어가면 관계가 망가져. 미라의 충고는 옳았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 말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들렸다. 마치 더 이상 파지 말라는 경고 같았다. 대화는 어색하게 끝났다. 평소 같으면 2시간은 수다를 떨었을 텐데 30분 만에 서로 바쁘다며 자리를 떴다. 헤어지면서 미라가 서연을 안으며 말했다. 언니,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괜한 의심은 독이야.
또 다시 의심하지 말라는 말. 서연은 그 말이 더욱 의심스러웠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지훈이 아직 퇴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의 서재로 향했다. 평소에는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혹시 무언가 단서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서재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회사 서류들과 노트북,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대부분 서연과 찍은 사진들이었다. 신혼여행 사진, 결혼기념일 사진, 그리고 최근에 찍은 가족 사진까지. 서연은 지훈의 노트북을 켜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예전에는 서연의 생일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바뀐 모양이었다. 몇 가지 숫자를 시도해 봤지만 모두 틀렸다. 서랍을 열어보니 영수증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대부분 회사 관련 지출이었지만 최근 몇 장의 영수증이 눈에 띄었다.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 라운지 영수증들, 그리고 여성용 액세서리 구매 영수증까지. 서연의 손이 떨렸다. 액세서리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목걸이였다. 가격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그런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럼 누구를 위해 산 것일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 퇴근한 것이다. 서연은 급하게 영수증을 원래 자리에 넣고 서재를 나왔다. 여보, 벌써 왔어? 지훈이 넥타이를 풀며 말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응, 일찍 끝나서. 그래? 오늘 뭐 했어? 미라랑 커피 마셨어. 서연의 말에 지훈의 손이 잠깐 멈췄다. 넥타이를 풀던 손이 순간적으로 경직된 것이다. 미라랑? 오랜만이네. 응, 요즘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서연은 지훈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저녁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평소 같으면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했겠지만 오늘은 둘 다 말이 없었다. 서연은 지훈이 자꾸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을 봤다. 메시지가 오는 듯 했지만 서연 앞에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지훈이 자리를 떠난 순간 서연은 그가 핸드폰을 가져간 것을 확인했다. 화장실에서 메시지를 확인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마음을 정했다.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다. 만약 정말 지훈과 미라가 자신을 배신했다면 그들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서 잠든 지훈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5년간 사랑했던 남편이 20년간 믿어왔던 친구가 정말 자신을 배신한 것일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너무 크게 자라나 있었다. 서연은 며칠간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지훈의 일정을 파악하고 미라의 행동 패턴을 관찰했다. 두 사람 모두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지훈은 회사에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미라는 SNS에 예전보다 화려한 사진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그리고 의미심장한 글귀들까지. 목요일 오후 서연은 회사에 반차를 내고 미라의 집으로 향했다. 미라가 오늘 피트니스 클래스가 있다고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2시간 정도는 집에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미라는 서연에게 비상 열쇠를 맡겨놓았다. 언니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라며 건네줬던 그 열쇠를 사용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서연은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문을 열고 들어섰다. 20년 우정보다 진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했다. 미라의 집은 언제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거실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기 시작했다. 소파 쿠션 사이, 서랍 안, 책장 뒤까지 꼼꼼히 뒤졌다. 처음에는 별다른 것을 찾을 수 없었다. 평범한 독신 여성의 집이었다. 하지만 침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다. 화장대 위에는 평소 미라가 사용하지 않던 고급 화장품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옷장을 열어보니 새로운 옷들이 가득했다. 모두 비싼 브랜드의 옷들이었다. 미라의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대의 옷들이었다. 서연은 침대 옆 서랍을 열어봤다. 그곳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지훈이 자주 입던 와이셔츠의 단추였다. 흰색 단추에 작은 금색 로고가 새겨진 것. 분명히 지훈의 셔츠 단추였다. 서연은 그 단추를 손에 쥐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옆에 있던 사진이었다. 지훈과 미라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서연이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서연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찍힌 사진들이었다. 두 사람의 표정은 행복해 보였다.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어깨를 기대고 있는 모습이었다. 사진을 더 뒤져보니 호텔에서 찍은 듯한 사진도 있었다. 지훈과 미라가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침대에 누워 셀카를 찍은 사진까지. 서연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둘 사이에는 진짜 감정이 있었다. 서랍 맨 밑에서 서연은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다. 지훈이 써준 것으로 보이는 편지였다. My Dear Mirror라고 시작하는 영어 편지였다. 내용을 읽어보니 지훈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미라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서연에 대한 미안함과 동시에 미라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까지. 편지를 읽으며 서연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남편이 정말로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을. 그것도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20년 우정과 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마지막으로 서연은 화장실을 확인했다. 그곳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세면대 옆에 놓인 면도기였다. 지훈이 사용하는 브랜드의 면도기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남성용 샴푸와 로션까지 있었다. 미라의 집에 지훈의 생활용품이 있다는 것은 둘의 관계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증거였다. 서연은 모든 증거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사진들, 편지, 그리고 지훈의 물건들까지.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게 찍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자신이 대견하면서도 서글펐다. 집을 나서기 전에 서연은 거실을 다시 한번 둘러봤다. 20년간 함께 웃고 울었던 공간이었다.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추억이 쌓인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추억이 거짓처럼 느껴졌다. 미라가 언제부터 자신을 배신할 계획을 세웠을까? 언제부터 지훈을 유혹하기 시작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미라였다. 언니, 오늘 운동 끝나고 시간 있어? 맛있는 디저트 카페 발견했는데 같이 가자. 미라의 밝은 목소리가 서연의 귀에 거슬렸다. 방금 전까지 그녀의 침실에서 남편과의 불륜 증거를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태연하게 전화를 걸어오다니. 미안, 오늘은 바빠서 안 될 것 같아. 그래? 그럼 내일은 어때? 할 얘기가 좀 있어. 할 얘기가 있다니. 혹시 자신이 눈치챈 것을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지훈과의 관계를 털어놓으려는 걸까? 내일도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 연락할게. 알겠어. 그런데 언니, 요즘 목소리가 이상해. 혹시 무슨 일 있어? 미라의 질문에 서연은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뻔뻔함의 극치였다. 아무 일 없어. 그냥 피곤해서.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은 집에 도착했다. 지훈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오늘 수집한 증거들을 다시 확인했다. 사진 하나하나가 너무나 선명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 들어왔다. 평소보다 30분 늦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어딘가 만족스러운 표정도 섞여 있었다. 아마 미라와 만나고 온 것 같았다. 여보, 왔어? 지훈이 서연에게 다가와 볼에 키스를 했다. 평소와 같은 행동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역겨웠다.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와서 아무렇지 않게 자신에게 키스를 하다니. 늦었네. 회사에서 뭐 했어? 아, 갑작스럽게 회의가 생겨서. 내일 프레젠테이션 준비 때문에. 거짓말이었다. 서연은 지훈의 회사 동료와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는데 오늘 그런 회의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 고생했어. 서연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이제 더 이상 추궁하거나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대신 차분하게 복수를 계획할 것이다. 자신을 배신한 남편과 친구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이다. 저녁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지훈은 스마트폰을 계속 확인했지만 서연은 신경 쓰지 않는 척했다. 이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굳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었다. 여보, 내일 저녁에 회사 사람들과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또 다른 거짓말이었다. 분명 미라와의 데이트 약속일 것이다. 알겠어. 조심히 다녀와. 서연의 차분한 반응에 지훈은 다소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평소 같으면 몇 시에 끝나는지, 누구와 가는지 물어봤을 텐데 오늘은 그냥 넘어가서였다.
그날 밤 서연은 인터넷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다.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불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지훈의 재산 현황도 다시 한번 정리했다. 복수는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해서 하는 것이다. 서연은 그것을 확실히 배웠다. 서연은 인터넷에서 찾은 이혼 전문 변호사의 프로필을 자세히 살펴봤다. 최도경 변호사. 서울대 법대 출신의 불륜 관련 소송에서 95% 승소율을 자랑하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이름이 낯익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었다. 프로필 사진을 보자 기억이 되살아났다. 대학교 동창이었다.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했던 선배였다. 당시에도 똑똑하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으로 유명했다. 졸업 후에는 연락이 끊겼지만 가끔 동창회 소식으로 그의 근황을 들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도경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접수 직원을 통해 상담 예약을 잡았다. 내일 오후 2시. 마침 지훈이 미라와 만날 예정인 시간이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예고대로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도 나지 않았고 옷도 깔끔했다. 회식이 아니라 미라와 데이트를 했다는 증거였다. 서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지훈을 맞았다. 회식 어땠어? 그냥 그랬어. 부장님이 계속 술 권해서 힘들었어. 또 다른 거짓말. 서연은 지훈의 거짓말 실력이 이렇게 늘었다는 것에 새삼 놀랐다. 예전에는 작은 거짓말도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다음 날 오후 서연은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위치한 도경의 사무실을 찾았다. 세련된 인테리어의 사무실은 성공한 변호사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접수 데스크에서 이름을 말하자 곧바로 안내를 받았다. 한서연 씨 맞죠? 오랜만입니다. 도경은 여전히 훈남이었다. 대학 시절보다 더 성숙해진 모습이었지만 그때의 카리스마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정장이 잘 어울리는 키 큰 체격에 지적인 인상까지. 최도경 선배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대학 졸업한 게 벌써 10년이 넘었죠.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나요? 도경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개인적인 인사는 여기까지였다. 이제부터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였다. 서연은 준비해온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미라의 집에서 찍은 사진들, 지훈과 미라의 사진들, 그리고 지훈이 쓴 편지까지. 도경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불륜 사실을 입증하는 데 문제 없어요. 도경의 말에 서연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런데 단순한 이혼만 원하시는 건 아니죠? 도경의 질문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남편도 그리고 그 여자도. 상대방 여성에게는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쪽에서는 혹시 사업을 하시나요? 건설회사 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럼 회사 내부에 비리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불륜과 별개로 사회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도경의 제안에 서연의 눈이 빛났다. 단순히 이혼하고 위자료 받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다. 자신에게 준 상처만큼 그들도 아파해야 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일단 남편분의 회사 내부 정보를 좀 더 수집해 보세요. 그리고 상대방 여성의 직장이나 사회적 활동도 파악해 두면 좋겠고요. 도경은 구체적인 방법들을 설명해 주었다. 합법적인 선에서 최대한의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었다. 서연은 도경의 전문성에 감탄했다. 상담이 끝나고 사무실을 나서며 도경이 말했다. 서연 씨, 이런 일은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도경의 말에서 단순한 변호사 의뢰인 관계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다. 서연은 그런 도경을 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지훈의 회사 비리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리고 미라의 약점도 더 찾아야 했다. 단순한 불륜 폭로로는 부족했다. 지훈의 노트북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했다.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회사 관련 자료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날 밤 지훈이 샤워하는 동안 서연은 그의 서재로 향했다. 노트북은 여전히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지훈이 자주 사용하는 숫자들을 하나씩 시도해 봤다. 미라의 생일을 입력하자 노트북이 열렸다. 서연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아내의 생일은 기억하지 못해도 불륜 상대의 생일은 비밀번호로 설정해둘 정도로 중요했던 것이다. 노트북 안에는 회사 관련 파일들이 가득했다. 서연은 하나씩 열어보며 수상한 것들을 찾았다. 그 과정에서 지훈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증거들을 발견했다.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횟수가 많았다. 더 중요한 것은 회사의 건설 프로젝트 관련 비리였다. 서류상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재비를 부풀려서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이었다. 지훈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었지만 알고 있으면서 묵인한 정황이 있었다. 서연은 이 모든 자료들을 USB에 복사했다. 샤워 소리가 멈추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서재에서 나왔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서연에게 지훈이 다가왔다. 여보, 내일 토요일인데 회사에 나가야 할 것 같아. 토요일에도 일해야 해? 급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미안해. 또 거짓말이었다. 분명 미라와 데이트 약속이 있을 것이다. 서연은 이제 지훈의 모든 거짓말이 뻔히 보였다. 그래, 어쩔 수 없지. 일 열심히 해. 서연의 태연한 반응에 지훈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예전 같으면 투덜거렸을 텐데 순순히 넘어가 주니 고마운 모양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정리했다. 불륜 증거, 회사 비리 자료,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복수는 한 번에 완벽하게 해야 했다. 실패하면 두 번째 기회는 없을 테니까. 휴대폰에 도경의 번호를 저장하며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었다. 자신을 배신한 남편과 친구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어야 할 때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유난히 밝았다. 마치 서연의 복수를 응원하는 것 같았다. 서연은 지난 일주일 동안 미라의 과거를 파헤치는 데 집중했다. SNS 계정들을 뒤지고 공통 지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미라에 대해 물어봤다. 겉으로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치밀한 정보 수집이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다. 미라가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유부남들과 여러 차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서연이 알고 있던 미라의 남자친구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기혼자였다. 미라는 이런 사실을 서연에게 숨겨왔던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라가 최근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다는 정보였다. 기획팀 과장과 불륜 관계였는데 그 남자의 아내가 회사까지 찾아와 소동을 벌인 적이 있다고 했다. 미라는 그 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지만 퇴사하지는 않았다. 서연은 이 모든 정보를 도경에게 전달했다. 도경은 서연이 수집한 자료들을 보며 감탄했다. 정말 치밀하게 조사하셨네요. 이 정도면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직접적인 법적 책임보다는 사회적 매장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특히 직장에서의 위치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도경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미라의 과거 불륜들을 정리해서 그녀의 직장 상사들에게 익명으로 제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훈의 회사 비리 자료는 국세청과 검찰에 신고하는 것이었다. 한편 서연은 평소처럼 지훈과 미라를 지켜봤다. 두 사람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만나고 있었다. 지훈은 거의 매일 늦게 들어왔고 미라는 SNS에 의미심장한 글들을 올렸다. 진짜 사랑을 만났다. 인생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다 같은 글들이었다. 서연은 이런 모습들을 보며 분노보다는 냉소를 느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순진한지 알 수 있었다. 자신들의 행동이 완벽하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행복에 취해 있었다. 목요일 저녁 서연은 우연을 가장해 미라와 마주쳤다. 미라가 자주 가는 헬스클럽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운동을 마친 미라를 만난 것이었다. 어머, 미라야. 여기서 운동해. 언니, 이게 무슨 우연이야. 미라는 반가워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기색이 있었다. 아마 지훈과의 관계 때문에 서연을 대하기 불편했을 것이다. 커피 한잔 할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래, 좋아.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여자는 겉으로는 평범한 친구 사이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요즘 어때? 남자친구랑 잘 지내?
서연의 질문에 미라의 표정이 밝아졌다. 응, 정말 잘 지내고 있어. 이런 감정은 처음이야. 그래? 그럼 진짜 진지한 관계구나. 그런 것 같아. 나이도 이제 30 넘었는데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미라의 말을 들으며 서연은 속으로 웃었다. 진지하게 생각한다고? 남의 남편을 빼앗아 놓고? 그런데 언니는 어때? 지훈 오빠랑 잘 지내?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미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결혼 5년 차인데도 여전히 사랑해. 미라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다. 죄책감인지 아니면 승리감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럼 다행이야. 언니같이 좋은 사람이 행복해야지. 고마워. 그런데 미라야, 혹시 남자친구 사진 좀 보여줄래? 궁금해. 서연의 요청에 미라는 잠시 망설였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핸드폰에는 지훈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으니까. 아, 사진은 아직 많이 안 찍었어. 그래? 그럼 다음에 기회 되면 소개해줘.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해. 미라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그런 미라를 보며 내심 만족했다. 거짓말하느라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되었다. 카페를 나서며 서연이 말했다. 미라야, 우리 정말 오래 친구로 지냈지? 그럼 20년이나. 앞으로도 계속 좋은 친구로 지내자. 서연의 말에 담긴 의미를 미라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마지막 경고였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도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님, 저예요. 이제 실행에 옮겨도 될 것 같아요. 벌써요? 준비는 다 되었나요? 네, 모든 증거와 자료가 준비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미라를 만나봤는데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도경은 서연의 목소리에서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단호한 의지도 느껴졌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실행하죠. 먼저 회사 비리 관련 자료를 관련 기관에 제보하고 그 다음에 불륜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그런데 서연 씨,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미라 씨 생일이 언제인가요? 서연은 잠시 생각해 봤다. 미라의 생일은 다음 주 토요일이었다.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왜요? 그럼 완벽한 타이밍이네요. 생일 파티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는 건 어떨까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거죠. 도경의 제안에 서연의 눈이 빛났다. 생일 파티에서의 폭탄 선언. 생각만 해도 완벽한 복수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차피 미라는 매년 생일 파티를 크게 해요. 친구들, 직장 동료들 모두 오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면서 완벽하게 준비합시다.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한 달 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눈빛이 차가워졌고 미소도 예전처럼 순수하지 않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그게 더 잘못된 것이었다. 서연은 캘린더에 미라의 생일 날짜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었다. D-7. 이제 일주일 후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미라의 32번째 생일 파티가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렸다. 50여 명의 하객들이 모인 가운데 화려한 장식과 함께 축하 분위기가 한창이었다. 미라는 새로 산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파티의 주인공답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조용히 파티장 한 구석에 서 있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파티 참석자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핸드백 안에는 USB와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다. 오늘 이 파티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지훈도 파티에 참석했다. 미라의 친구들 앞에서는 그저 서연의 남편 역할을 했지만 미라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은밀한 미소를 교환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비밀이 완벽하게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파티가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미라가 마이크를 들고 무대 위에 올라갔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생일을 축하해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라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최근 지훈과의 관계로 인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32살이 되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진 것 같아요. 특히 올해는 정말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미라의 말에 하객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다. 지훈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고 서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케이크 커팅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자리로 돌아갔을 때 서연이 미라에게 다가갔다. 미라야, 생일 축하해. 선물이 있어. 어머, 언니 고마워. 뭔데? 서연은 미라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미라가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우와, 너무 예뻐. 고마워, 언니. 천만에. 그런데 미라야, 내가 준비한 진짜 선물은 따로 있어. 서연의 말에 미라는 궁금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서연은 파티장의 음향시설 쪽으로 향했다. 잠깐만, 모든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서연이 마이크를 잡자 파티장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그녀를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라의 20년 지기 친구 한서연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서연은 침착하게 계속 말했다. 오늘 미라의 생일을 맞아서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미라와 관련된 정말 소중한 추억들이 담긴 영상이에요. 서연이 준비해온 노트북을 음향시설에 연결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라와 서연이 함께 찍은 옛날 사진들이 나왔다. 대학 시절부터 최근까지의 추억들이었다. 하객들은 재미있어하며 영상을 지켜봤다. 하지만 영상이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달라졌다.
미라와 지훈이 함께 있는 사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호텔에서 찍은 사진, 레스토랑에서의 데이트 사진, 그리고 침실에서 찍은 은밀한 사진들까지. 파티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화면을 보며 무슨 일인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미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지훈은 어쩔 줄 몰라 했다. 이 영상은 제 남편과 제 가장 친한 친구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파티장에 울려 퍼졌다.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 20년간 저를 속이고 5년간 제 남편을 유혹한 친구를 위한 특별한 생일 선물입니다. 영상은 계속 진행되었다. 지훈이 미라에게 쓴 편지 내용이 화면에 떠올랐다. 그리고 미라의 과거 불륜 행적들까지 정리된 자료가 나타났다. 미라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미라의 직장 동료들과 상사들도 있었다. 미라야, 그리고 지훈아. 서연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너희가 빼앗은 건 남편이 아니라 내 믿음이었어. 20년 우정과 5년 결혼 생활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지. 지훈이 서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서연은 손을 들어 막았다.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걸 빼앗아 줄게. 서연의 선언과 함께 파티장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다.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고 일부는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미라는 울음을 터뜨리며 서연에게 다가왔다. 언니, 제발. 이건 너무해. 너무하다고. 20년간 나를 이용한 내가 그런 말을 해?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미 감정은 넘어선 상태였다. 언니, 나는 정말 뭐? 정말 사랑한다고? 남의 남편을 빼앗아 놓고? 미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파티장 한쪽에서 미라의 회사 상사가 다른 동료들과 무언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미라의 직장 생활도 이제 끝났을 것이다. 지훈은 서연에게 다가와 말했다. 서연아,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얘기할 것도 없어. 내일 이혼 서류 받을 거야.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지훈에게 던졌다. 이혼 신청서와 함께 지훈의 회사 비리에 관한 자료까지 들어 있었다. 그리고 이것도 확인해봐. 내 회사에도 이미 제보했어. 지훈이 서류를 보자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자신의 비리 행위들이 낱낱이 정리되어 있었다. 서연은 파티장을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모든 분들께 불쾌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서연은 파티장을 떠났다. 뒤에서는 미라의 울음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지만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파티장 밖에서 서연은 깊게 숨을 쉬었다. 마침내 끝났다.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실행되었다. 이제 지훈과 미라는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핸드폰이 울렸다.
도경이었다. 서연 씨, 어떻게 되었나요? 완벽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해방감이 묻어 있었다. 복수는 완성되었고 이제 새로운 시작만 남아 있었다. 미라의 생일 파티에서 벌어진 폭탄 선언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서연이 예상했던 대로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소셜미디어와 지인들을 통해 그날의 사건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지훈과 미라는 각자의 영역에서 완전히 몰락했다. 지훈은 회사에서 즉시 해고되었다. 서연이 제보한 비리 자료를 바탕으로 한 내부 조사에서 여러 차례의 자금 유용과 부정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15년간 다녔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면서 그는 업계에서도 완전히 발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미라 역시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았다. 생일 파티에 참석했던 상사들이 그녀의 과거 불륜 행적들을 확인한 결과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준다는 판단이었다. 더욱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클라이언트들 중 일부가 미라와의 계약을 거부하면서 회사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서연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도경과 만나 그동안의 결과를 정리하고 있었다. 도경은 서연이 가져온 자료들을 보며 감탄했다. 정말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벽하게 응징이 이루어졌네요. 서연은 커피를 마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한 달 전에 절망적이었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이혼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륜 증거가 명확하니까 지훈 씨 측에서도 별다른 반박을 못하고 있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 모두 서연 씨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도경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돈이 목적은 아니었지만 정당한 대가는 받아야 했다. 그리고 미라 씨에 대한 민사소송도 곧 시작됩니다.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혼인 파탄 책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이에요. 같은 시각 지훈은 원룸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집은 이미 서연의 소유가 되었고 그는 친구 집을 전전하다가 겨우 작은 원룸을 얻었다. 재산의 대부분이 서연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혼 후에는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을 예정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미라였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지훈아. 미라의 목소리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였다. 미라야,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겠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미라는 직장을 잃은 후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SNS는 댓글 폭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다. 20년간 쌓아온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다. 우리라도 힘을 합쳐서 이겨내자. 지훈의 말에 미라는 쓴웃음을 지었다. 뭘로 이겨내? 너도 나도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 실제로 두 사람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지훈은 회사에서 쫓겨나면서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었고 미라는 직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판까지 잃었다. 무엇보다 두 사람 모두 법적 소송에 휘말려 있어서 앞으로의 전망이 어두웠다. 한편 서연의 어머니 한명숙은 딸의 이혼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다. 서연은 그동안 어머니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연아, 정말 이혼하는 게 맞니? 명숙은 딸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물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연이 너무 차분해 보여서 오히려 걱정이 되었다. 네, 엄마.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그래도 5년이나 함께 산 사이인데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명숙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지훈이가 저를 배신했어요. 그것도 제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요. 서연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자 명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딸이 당한 배신의 정도가 상상 이상이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엄마가 몰라서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명숙은 딸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서연이 당한 일은 분명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었지만 딸이 택한 복수 방법이 너무 냉정해 보였다. 예전에 따뜻했던 서연은 어디로 간 것일까? 그날 저녁 미라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서연이 전화를 받았다. 뭐야?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언니, 제발 용서해줘. 나 정말 잘못했어. 미라의 애원에 서연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다. 용서? 20년 우정을 배신한 너를? 언니, 나는 정말 미쳤었어. 사랑에 눈이 멀어서. 사랑? 남의 남편을 빼앗는 게 사랑이야? 서연의 날카로운 반박에 미라는 할 말을 잃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지 마. 너는 이미 선택했잖아. 그 선택의 대가를 치르는 거야. 언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 서연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미라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일주일 후 지훈은 서연을 만나자고 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기 위해서였다. 두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다. 한때 사랑했던 부부가 이렇게 차가운 공간에서 마지막을 맞는다는 것이 아이러니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지훈의 사과에 서연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그래도 한 번은 말하고 싶었어.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서연은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거야. 너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해. 이혼 서류의 서명을 마친 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사무실을 나섰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사무실 밖에서 도경을 만났다. 그는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도경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세워나갈 차례였다. 이혼이 최종 확정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서연은 새로 얻은 펜트하우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거실은 예전 집보다 훨씬 고급스러웠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머리는 더 짧게 자르고 옷차림도 전보다 세련되어졌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다. 예전의 순수함은 사라지고 차가우면서도 강인한 빛이 돌았다. 회사에서도 서연의 위치는 달라졌다. 이혼 과정에서 보여준 그녀의 냉정함과 전략적 사고가 상사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승진 제안을 받았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팀장으로 발탁된 것이다. 핸드폰이 울렸다. 도경이었다. 최근 들어 둘의 만남은 법적 업무를 넘어서고 있었다. 서연 씨,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네, 괜찮아요. 좋은 레스토랑 예약해놨어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것을 축하하고 싶어서요. 도경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그런 그에게서 지훈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진정성과 신뢰감이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도경은 서연에게 말했다. 정말 대단하셨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복수를 완성한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복수라기보다는 정당한 응징이었어요. 서연의 말에 도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연의 강인함에 감탄하면서도 때로는 그녀가 너무 차가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과거는 완전히 잊고. 서연의 대답에 도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서연 씨, 혹시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도경의 고백에 서연은 놀랐다.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다. 선배님,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저는 서연 씨의 강인함에 매력을 느꼈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면 안 될까요? 서연은 도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는 지훈과는 완전히 다른 타입의 남자였다.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같은 시각 미라는 작은 원룸에서 소포 하나를 받았다. 서연에게서 온 것이었다. 안에는 예전에 서로 주고받았던 선물들과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짧은 편지 한 장이 있었다. 미라야, 이제 정말 끝이야. 20년간의 추억들을 돌려줄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서연. 미라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서연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받고 나니 그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미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한 달 사이에 10살은 늙어 보였다. 일자리도 없고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지훈이었다. 요즘 지훈은 자주 연락을 해왔다. 서로 의지할 사람이 자신들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미라야 만날 수 있을까? 왜? 그냥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미라는 한숨을 쉬었다. 지훈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둘이 함께 있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었다. 지훈아,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뭐? 우리가 함께 있으면 서로에게 상처만 될 것 같아.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지훈은 미라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미라야, 우리라도 힘을 합쳐서 뭘 해? 우리는 이미 모든 걸 잃었어. 이제는 각자 살아남는 것만 생각해야 해. 전화를 끄는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연의 복수는 정말 완벽했다. 그들의 사랑도 미래도 모든 것을 파괴했다. 일주일 후 서연은 어머니와 함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명숙은 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서연아, 너 요즘 너무 달라진 것 같다. 어떻게요? 예전보다 차가워진 것 같아. 엄마는 내가 걱정돼. 명숙의 말에 서연은 잠시 생각해봤다. 자신이 정말 변한 것일까? 엄마, 저는 강해진 거예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을 만큼. 하지만 너무 차가우면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기 어려워해. 그때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도경이었다. 서연 씨, 내일 같이 영화 보실래요? 서연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의 걱정과 달리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다. 네, 좋아요. 전화를 끄는 서연에게 명숙이 물었다. 누구야?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이해해주는. 명숙은 딸의 표정에서 오랜만에 따뜻함을 발견했다. 아직 희망이 있는 것 같았다. 한 달 후 서연과 도경은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다. 도경은 서연의 과거를 모두 알고도 그녀를 받아들였다. 오히려 그녀의 강인함을 더욱 사랑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후회하지 않아요? 서연의 질문에 도경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오히려 서연 씨 같은 사람을 만난 게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미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을 상처 주는 것도 주저하지 않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서연 씨의 진짜 모습을 사랑하니까요. 도경의 말에 서연은 감동했다. 지훈과는 다른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그날 밤 서연은 펜트하우스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거울에는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서연이 아닌 강하고 냉정하지만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된 여자가 비쳐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미래를 생각했다. 과거의 배신과 복수는 이제 정말 끝났다. 이제는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다. 거울 속의 자신에게 서연은 속삭였다. 이제 진짜 자유야. 깨진 과거 위에서 피어난 새로운 시작. 서연의 진짜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되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